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subdivision입니다. 사전적인 뜻으로는 표면 분할입니다. 표면 분할이라는 뜻으로 블렌더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ubdivision surface, 블렌더에서는 subdivision surface라고 부르는데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에 보면 subdivision surface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큐브의 형태지만 subdivision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선에 하나, 이쪽에 선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선 하나, 이쪽에도 선 하나 그어지면서 전부 다 면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여기 있는 버텍스들이 이 형태에 맞춰서 같이 압축이 됩니다. 이 형태에 맞게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큐브에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큐브 형태에서 이와 같은 구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늘리면 점점 사각형에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끄럽게 다듬는다가 이 subdivision surface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처럼 확대해도 조금 사각형의 형태를 가진 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subdivision은 한번 적용해주면 이 면에서 4분할이 적용되고 이 버텍스들이 매끄럽게 다듬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벨을 2로 높이면 여기서도 한 번 더 분할이 됩니다. 이 내부에서 한 번 더 분할이 되어지면서 여기 이 모든 버텍스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끄럽게 다듬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구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레벨을 하나 더 높이면 이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매끄러워지는 게 이 subdivision surface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subdivision은 엣지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사각형에서 시작했지만 구 형태를 띠는 것처럼 여기에 루프 컷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엣지를 어디에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또 완전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맨 윗부분에 엣지를 추가로 생성해 주면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팽이처럼 팽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실린더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시작은 큐브로 시작했지만 subdivision을 적용해서 엣지를 위 부분만 추가해 준 결과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형태에서도 사실 실린더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사각형의 원을 띌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엣지의 밀도에 따라서 형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 주면은 이번에는 다시 큐브에 가까워졌지만 이번엔 조금 더 매끄러운 큐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엣지의 subdivision surface는 꺾여지는 부분의 엣지, 이 밀도가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전에 파이프 작업할 때도 파이프에다가 바로 subdivision을 적용한 결과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었죠.
맨 처음 파이프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주고, 여기도 엣지를 이렇게 세 방향에 추가해준 결과 여기서 조금 더 매끄러운 파이프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쓸 때는 어느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숙지를 하시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디비전은 맨 처음 시작하게 된 오브젝트에서 형태를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큐브에서 시작해서 서브디비전을 적용했지만 적용한 이후에는 이렇게 구와 같은 형태지만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큐브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루프컷이나 나이프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큐브에서 편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간 채로 그 위에서 서브디비전이 적용이 된다. 그 편집이 에디트 모드가 적용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게 서브디바이드가 있고 서브디비전이 있습니다. 모디파이어에서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있고 큐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서브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루프컷 하듯이 이렇게 선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처럼 나눠지게 되고 추가로 늘리면 늘릴수록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버텍스 수와 페이스 수는 동일합니다. 이 위에 사각형, 앞에도 사각형, 전부 다 동일합니다. 버텍스와 엣지, 페이스 수 전부 다 동일하지만 어떻게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된다는 점 숙지를 해주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디테일한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 도형을 하나씩 한번 다 서브디비전을 적용해보고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루프컷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는 말 그대로 표면 분할이기 때문에 이 플레인, 2차원 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해주면 4등분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각각의 버텍스들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매끄럽게 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숫자를 늘리면 점점 9와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UV 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9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서 서브디비전을 적용해주면 조금 더 촘촘한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일 뿐인 거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둘 다 쉐이드 스무스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6 곱하기 16의 UV 스페어는 약간의 각이 져 있는 9 형태라면 서브디비전을 적용한 9는 훨씬 매끄럽게 변하겠죠. 여기에 레벨 1을 입힌 요 UV 스페어는 지금 기존 스페어의 2배인 32 곱하기 32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한 차이가 눈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코스페어도 한번 서브디비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 형태를 띠고 있던 아이코스페어도 점점 깔끔한 구 형태로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역시 에디트 모드에 들어오면 그대로 형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벨이나 루프컷을 적용해주면 또 그거에 맞춰서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벨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엣지에 밀도가 생기면서 서브디비전을 적용했지만 그대로 아이코스페어의 특징적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의 밀도에 따라서 형태가 변경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에 서브디비전을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개수를 점점 늘려주면 약간 만두 같은 형태를 띠게 되죠.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맨 처음 실린더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 보면 엣지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러한 엣지 형태는 이후의 확장성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엣지 형태로는 특별하게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델링은 제작을 권장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면이 많고 불규칙한 선이 많은 경우에는 형태 자체는 규칙적이지만 곡선이 많이 들어간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후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게임이나 혹은 단순화가 필요한 그런 작업에서는 이후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만약 서브디비전 없이 만든다면 약간 이러한 형태의 모델링에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게 이후 편집에 많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꼭 이 형태를 서브디비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후 편집에 많이 용이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에도 서브디비전을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토러스에도 서브디비전을 적용해주면 기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 채로 좀 더 매끄럽게만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링은 어떤 기초 도형에서 또는 어떤 형태에서 सब디비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변경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얼굴로 보여드리면 이전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सब디비전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सब디비전을 적용해줘서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सब디비전을 적용한 이후에 이 결과를 픽스하기 위해서는 모든 모디파이어가 동일하지만 화살표를 눌러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형태에서 편집할 수 있던 게 이와 같이 다 쪼개지게 됩니다. 이거 역시나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은 이후 편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겠죠. 단순하게 여기서 머리에 뿔을 하나 만들려는 게 이 오브젝트에서는 좀 더 가늘고 좁은 영역이 선택이 되고 이와 같이 똑같이 하려면 여러 군데를 잡고 늘려주고 또 다시 위치 잡아주고 다시 늘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सब디비전을 어플라이한 이후에는 편집이 에디트가 수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सब디비전을 많이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시간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히 알려드린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립팅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작동을 합니다. 처럼 모든 면들이 같이 반응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조금 더 매끄러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 찰흙처럼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모델링에 동일한 방법으로 스컬핑을 적용해주면 이처럼 눈에 크게 띄지도 않을 뿐더러 딱 이 버텍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그대로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스컬핑 작업을 해줄 때는 약간의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과 큐브 같은 전부 다 모든 오브젝트를 모든 기본 도형들을 추가해서 전부 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 루프 컷을 통해서 엣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सब디비전 서페이스의 결과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형을 전부 다 꺼내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세요.
네,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서 계속 실습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계속해서 실습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옵션과 기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은 이론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3D를 배웠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계속 실습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은 이후에 이 강의가 없어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실습 시간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트만 해도 트랜스폼, 셋 오리진, 미러, 클리어, 어플라이, 스냅, 두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고 또 여기 있는 아마추어, 캐스트, 커브, 디스플레이스, 훅 이런 기능들은 또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쓰는 옵션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론으로만 익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습 시간을 드리면서 직접 하나하나 이 모든 옵션 값들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진 모델링에 작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습을 짧게라도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도형에서는 서브디비전을 전부 다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뒀던 체스 있죠? 실습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저장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전에 체스 만들었던 것들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볼 텐데 여기서 먼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보게 될 오브젝트는 아마도 이 나이트 체스피스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형태보다 조금 더 면이 일정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브디비전을 적용해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 다른 것들도 한번 적용을 해줘 볼게요. 서브디비전 수치는 3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형태들은 서브디비전을 적용해도 형태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밑부분이 지금 서브디비전이 적용되면서 많이 오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실한 밑 받침을 만들고 싶다면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해주면 되겠죠. 또는 컨트롤 B를 눌러 베벨을 적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원하는 의도대로 바닥이 평평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조금 더 이러한 각도를 살리고 싶으면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러했던 모양이 이렇게 직각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조금 더 루프 컷을 진행해주며 퀄리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꺾이는 부분, 그래서 곡선이 발생하는 부분에 루프 컷을 해주면은 그 부분의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퀄리티가 높아졌죠. 이렇게 해서 스무스를 적용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을 해주는 그런 옵션 값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3D 모델링은 퀄리티, 아주 사소한 디테일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러한 디테일들을 끊임없이 잡아주고 이러한 디테일들이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3D를 처음 배울 때 속도가 많이 느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3D를 잘하는 방법은 이런 디테일을 파악하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인지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3D를 작업할 때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추가해주면 폰도 훨씬 디테일이 살아나졌죠. 다음은 이 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원래 평평한 성벽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서 매끄러워지다 보니 이런 알 수 없는 형태가 좀 되었죠. 그럼 여기에 이거를 직각으로 이 원래 형태대로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이번에 동일하게 루프 컷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윗부분에 이렇게 적용해 주면 조금 더 매끄러워지고 밑부분에도 적용해 주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동그란 부분은 수직으로 루프 컷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원래 의도와 맞게 퀄리티 높은 성벽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만들어뒀던 모델링들 전부 다 한번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런 그동안 만들었던 모델링들과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링들의 서브디비전을 적용해 주면서 퀄리티를 더 높여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들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쉐이드 스무스까지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디바이드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여기서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자, 면을 나누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방금 체스를 만들 때는 모디파이어에서 이제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이용을 했었죠.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면을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드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큐브를 눌러주시고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서브디바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왼쪽 아래에 보면은 서브디바이드를 몇 번 나눌 것이냐도 여기서 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똑같이 옆에다가 큐브를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면은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면을 나누지만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둘 다 똑같이 면이 위에 4개, 4개, 4개 해서 총 24개죠. 여기도 동일하게 4개, 4개, 4개 해서 24개지만 위 옆에 있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이 보시면 면의 개수가 똑같이 쪼개졌지만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형태가 다르다는 점. 여기서 아마 큐브가 좀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자, 32 벌틱스를 가진 큐브를 스페어를 2개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탭 눌러서 subdivide 하게 되면은 두 배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다 잘게 쪼개져서 나눠지고, 여기도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 주면은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면 둘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두 개의 지금 이걸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보면은 페이스가 4032 빼면은 2048, 즉 요거는 2048이고 여기는 1984. 둘의 차이는 크게 나지가 않아요. 한 면 개수로는 한 20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한 60개 정도. 네. 60개 정도 차이가 나지만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어요. 2000개 중에서 60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둘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스무스를 적용해도 둘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상황에 쓰게 되냐면은 예시로 아마 큐브가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버텍스 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늘리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subdivision surface를 하게 되면은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되죠. 둘이 똑같이 subdivide 3배수를 적용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의 구와 같은 형태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마 스컬핑을 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면 개수를 늘려서 스컬핑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이 형태에서 그대로 면만 쪽에서 이 스컬핑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기존의 큐브를 이용했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안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스컬핑은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운데를 짚고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스컬핑은 면이 많고 버틱스가 많아야지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루프컷이나 그런 걸 이용하기보다는 subdivide를 이용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여기서 더 수를 늘려준다면은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게 꼭 subdivision surface만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서 이 subdivide를 해주는 게 유용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제 이 형태도 어플라이를 해주셔야만 사실 이렇게 촘촘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이 네 모서리에서만 스컬핑이 적용이 됩니다. 보이시죠? 가운데를 짚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노란색 점이 각 모서리에서만 잡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아마 여기와 이쪽이겠죠? 네. 그 이유는 여기선 바로 subdivide를 해서 이와 같은 점을 가지게 됐지만 여기서는 에디트 모드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 기존의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면 비교적 이 프로그램 돌리는데 부하는 낮아지지만 또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기 전까지는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면은 다 이 쪼개진 면에 대해서 버텍스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스컬핑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해주시고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린더 체스를 만들 때에도 한번 만들어 본 걸로 그 차이점을 보는 게 가장 쉽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좀 더 촘촘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브틴 서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을 늘리면서 형태를 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탭 눌러서 그대로 서브디바이드 적용해 주게 되면은 이 형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면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페이스가 418개에서 1600개로 대략 4배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서브디바이드를 했을 때는 아마 스컬핑에서의 가장 큰 용도가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쪼개는 경우가 서브디바이드,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서는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하게 되면 될수록 이렇게 곡선들로 매끄럽게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경계면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서브디바이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공유를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스컬핑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를 만든 상황에서 쓰기보다는 아마 이제 주로 캐릭터를 만들 때 쓰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구체에서 시작할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구체를 여러 개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서브디비전이나 혹은 요새 서브디바이드 할 때 이 스컬핑에서 조금 더 차이를 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하는 상황과 의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바로 이 가장 기초적인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시고 이 스컬핑도 이제 익숙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은, 혹은 이 스크래핑을 사용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인지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때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점 미리 인지하시고 이후 작업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